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72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7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총 2번 약 15억 원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72회차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저 역시도 이번 회차 역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서 오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프리미엄 등급인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2무, 3무, 무자비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membership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에서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의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멤버십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특히나 멤버십 갓등급 분들에게는 갓등급 전용으로 독식을 노려볼 수 있는 이변픽들을 과감하게 조합을 한 갓등급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한 장 더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동영상 1부뿐만 아니라 현미경 분석 2부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2부 시청 권한 역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부패 7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리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브라이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고 저 역시도 브라이튼 쪽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양 팀의 체력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아스날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를 치러서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물론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을 했지만 주전자원들이 교체로 투입이 되는 등 리그컵을 소화를 했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대회가 없어서 확실히 브라이튼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리즈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거 맞대결이었긴 해도 최근에 브라이튼이 리즈 상대로는 6경기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의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이번 시즌에 골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고 있는 브라이튼의 웰백이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리즈보다는 브라이튼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확실히 성적이 떨어지면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원정에서 저하가 되기 때문에 홈에서 패배가 없는 브라이튼이 다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차이점 골 결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12.94골 대비 실제 득점 14골을 하면서 플러스 1.06골, 기대 득점보다 오히려 근소하게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13.27, 오히려 브라이튼보다도 기대 득점이 근소하게 높지만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은 9골에 그치면서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4.27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브라이튼이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 팀의 세트피스 공격력 말씀을 드리면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양 팀 모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나쁘지 않은 팀들인데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시면 수비력 역시 브라이튼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은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고 반대로 리즈는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5골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도 브라이튼이 앞서기 때문에 근소하게 모든 면에서 브라이튼이 좀 더 전력적으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최근 맞대결 2023년 이전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3승 3무 무패로 브라이튼이 우세한 상대 전적까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 팀이 세트피스 득점이 많고 특히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헤딩 득점이 많은데 실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헤더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고 리즈 역시 헤더 득점이 3골로 많은데 헤더에 의한 실점 역시 브라이튼이 1골, 리즈가 3골이기 때문에 헤딩 뚝배기에 대한 수비 역시 브라이튼이 좋기 때문에 모든 통계치에서 보면 브라이튼이 다소 앞서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치른 브라이튼보다 체력적인 우세가 있다는 점이 리즈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1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렌트포드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양팀 모두 리그컵을 치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버풀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또다시 원정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리버풀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브렌트포드 역시 하부리그 그림스비와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10번 기준으로 무승부가 무려 6번이나 있었던 맞대결이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브렌트포드 상대로 2연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브렌트포드가 이 상성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브렌트포드 역시 홈에서의 3승 1무 1패보다 원정에서 1승 3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고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살롱 코멘트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제가 브렌트포드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간 천적, 상성적인 면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양 팀이 세트피스가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이번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만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5.9골로 세트피스가 가장 강력한 팀인 아스날보다도 오히려 기대 득점이 높고 실제 득점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로 4골을 하고 있고 브렌트포드는 4골보다 조금 적은 2골에 그치고 있지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보시면 브렌트포드 역시 4.21로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방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브렌트포드가 더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1.58로 상당히 낮고 실제 세트피스 실점 역시 1골로 가장 적은 팀이 바로 브렌트포드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브렌트포드가 앞서고 공격력 면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세트피스 부분에서 상당히 팽팽할 수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 지금 역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머스 역습 공격 득점이 5골이고 본머스 다음으로 많은 것이 브렌트포드 4골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한방이 가장 강력한 팀이 바로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역습 득점이 0골로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순수 역습 득점에 의한 빠른 공격은 브렌트포드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역습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팀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느냐, 낮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경기 스타일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난처한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평균 점유율이 42.3%로 상당히 낮고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경기를 가져가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의 42.3보다 더 낮은 40.1%의 평균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디까지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팀이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본의 아니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구도가 나오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최근 경기가 바로 라르나카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통계를 보시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무려 68%,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평균 점유율이 42%에 그치고 있는 팰리스이지만 본의 아니게 68% 주도하는 경기 운영 속에서 슈팅 숫자 역시 15대 4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1.76대 0.2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결과는 라르나카에게 한 골을 허용하면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한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브랜트포드가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도 더 낮은 점유율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브랜트포드가 의도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카운터어택,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한다면 이 경기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본의 아니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는데 경기력은 나오지 않는 상성이 나올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6.3골로 가장 떨어지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 크리스탈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에게 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 브랜트포드 역시 지금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연승을 거뒀을 때 크리스탈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었던 공격수 은베우모와 위사 선수 모두 각각 맨유와 뉴캐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양팀 최근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풀럼 대 울버햄튼 경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울버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울버햄튼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라리가에서 1승이 없었던 팀 셀타비고가 지난 주말에 오사수나 잡아내면서 첫 승을 신고를 했고, 슬슬 울버햄튼도 첫 승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풀럼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전술 상성적으로도 풀럼 상대로 충분히 1승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럼이 주중에 3부 리그팀 위컴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둬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울버햄튼은 첼시 상대로 아쉽게 3대4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1승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울버햄튼의 공격수 황희찬 선수 역시 첼시 상대로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로 2승 2무 무패 팽팽한 모습이 있는 풀럼이고, 무엇보다 풀럼이 지금 부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안데르센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풀럼이고,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왼쪽 풀백으로 활약을 했었던 로빈슨 선수 역시 장기적으로 빠져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풀럼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점인 팀인데 공격수 무니즈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측면 자원 해리 윌슨도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백업 측면 공격수 아스날 출신의 스미스 로우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역시 고관절 부상이 있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풀럼이 약점인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리그컵 경기에서 공격수 조슈아 킹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킹 선수에게 얼마만큼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4연패 상대가 뉴캐슬, 아스날, 본머스, 빌라,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겠지만 풀럼이 상당히 경기력과 부상 자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울버햄튼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래드포드 경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지난 시즌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면 1승 1패 상당히 팽팽했는데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는 당시에 울버햄튼이 점유율 60%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풀럼이 40%만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풀럼이 승리를 거뒀고, 반대로 풀럼이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1대4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풀럼이 오히려 평균 점유율 59%, 울버햄튼이 41%를 가져가면서 풀럼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오히려 울버햄튼에게 지난 시즌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럼이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위권 팀을 상대로 했을 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주도적이지만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지난 시즌 울버햄튼전에서도 나왔었고 이번 시즌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격 수비 쪽에서 모두 부상 자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의도적으로 풀럼 원정에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풀럼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주중에 있었던 3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풀럼이지만 당시에도 점유율 74%, 슈팅 21개 대 6개로 풀럼이 훨씬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90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풀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전에서도 풀럼이 홈팀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첫 승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지금 평균 점유율이 풀럼이 48.8로 상당히 낮고 울버햄튼이 그 바로 위 49.7이기 때문에 풀럼이 더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 그리고 홈팀에서 승리를 노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양팀 모두 지금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3골대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공격진 부상은 지금 풀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에게 첫 승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은 풀럼이 2골, 울버햄튼이 1골로 근소하게 풀럼이 앞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풀럼 역시 9경기에서 세트피스 득점 2골로 상당히 적은 편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지금 울버햄튼 3골, 풀럼이 2골, 기대 실점 역시 울버햄튼이 3.9골, 풀럼이 3.68골로 세트피스 수비 수준 역시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울버햄튼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고, 양팀 모두 지금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로 나오고 있어서 역습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 실점은 지금 풀럼이 2골로 울버햄튼의 1골보다 많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통산 전적 울버햄튼 상대로 3승 3무 3패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풀럼이 핵심 자원들이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울버햄튼에게 첫 승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유 경기. 이 경기 무패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맨유 쪽으로 투표율이 상당히 몰려 있는데 저는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감독이 최근에 션다이치 감독으로 바뀐 것이 맨유를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팅엄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하고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는 그래도 1승 1패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션다이치 감독 노팅엄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이 은근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맨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3연승 상승세입니다.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리버풀 제압한 이후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맨유에 새롭게 영입을 한 공격수 움베우모 선수와 코냐 선수가 나란히 브라이튼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서서히 영입 자원들이 적응을 하는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맨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 역시 경기력적으로는 맨유가 앞설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노팅엄의 감독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전술 상성적으로 말릴 수 있는 맨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양 팀이 이번 시즌에 상당히 약점인 것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지금 기대 득점은 18.09골로 상당히 높은데 실제 득점은 13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5.09골 그리고 노팅엄 역시 기대 득점 9.85 대비 실제 득점 5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4.85골을 하고 있어서 양팀 모두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맨유는 최근에 은베우모 선수와 쿠냐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해주면서 이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맨유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데 노팅엄 세트피스 실점 7골, 맨유가 5골로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이 있고 세트피스 공격력은 노팅엄이 2골, 맨유가 3골인데 맨유는 3골이지만 기대 득점이 4.38골로 확실히 세트피스 공격력 측면에서는 이번 시즌 맨유가 앞서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맨유가 한 골 넣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션다이치 감독이 은근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션다이치 감독은 과거에 번리 그리고 에버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은 감독인데 맨유 상대로는 1승 5무 12패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션다이치 감독이 맨유를 상대할 때 은근히 징크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맨유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럼에도 이 션다이치 감독이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에 노팅엄이 맨유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에는 노팅엄이 지금 웨스트햄으로 가 있는 누누 감독 체제였는데 그 누누 감독의 경기 스타일이 지금 노팅엄의 감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한 션다이치 감독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점유율을 상당히 낮게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데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노팅엄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맨유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을 때 점유율이 지금 29%만 가져가면서 71%로 주도했던 맨유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고 홈에서도 노팅엄이 1대0 맨유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당시에도 이 누누 감독의 노팅엄이 점유율 32%만 가져갔는데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현재 맨유를 이끌고 있는 아모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로우 블록을 형성을 했을 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노팅엄에 부임한 션 다이치 감독 역시 전통적으로 번리와 에버튼에서 그러한 비슷한 축구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때리는 선굴곤 축구를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노팅엄전에서 말렸던 것처럼 맨유가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맨유의 아모림 감독이 이번 노팅엄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찾아봤는데 아모림 감독이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서 4대2 대승을 거뒀지만 브라이튼전과는 사뭇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자신 역시 예상을 하고 있고 브라이튼전에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면 이번 노팅엄전에서는 공간이 상당히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자신조차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 션 다이치 감독이 이끄는 노팅엄이 로우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밀집 수비를 펼친다면 맨유가 또다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가운데 지난 시즌 노팅엄에게 덜미가 잡혔던 것처럼 션 다이치 감독의 노팅엄에게도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노팅엄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데 이 크리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번리 시절에 션 다이치 감독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베테랑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 우드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잘해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 이 션 다이치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됐지만 무릎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점에서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력 그리고 맨유의 좋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노팅엄의 승리보다는 무승부 이변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 아틀레티코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독식픽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 승패 세비야 승리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의 분위기나 체급적인 면에서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 세비야 상대로 2연승, 최근 세비야 상대로 6승 2무 1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만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괜찮고 무엇보다 세비야의 최대 강점이 지금 라리가에서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점유율 보시면 지금 아틀레티코 53.6, 세비야 53.5 거의 비슷한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틀레티코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아틀레티코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세비야의 최대 강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역습 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역시 역습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지만 그 아틀레티코보다도 한 골 더 많은 역습으로만 5골을 넣고 있는 것이 바로 세비야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이번 시즌 역습 한방이 상당히 날카롭고 그 역습의 진가가 드러났던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세비야가 깜짝 4대1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4골 중에서 상당수 득점이 역습으로 나왔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 세비야가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양팀 모두 역습 실점이 3골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으로 득점과 실점 모두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홈팀인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세비야가 강점인 역습을 칠 수 있는 구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비야의 역습을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상 자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핵심 미드필더인 이 바리오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이 바리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상당히 젊은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드리블을 통한 볼 운반, 전진 능력이 상당히 좋고 수비 상황에서는 인터셉트가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의 엔진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 바리오스 선수가 결장이 됩니다. 이 바리오스가 빠지게 된다면 이 노장 미드필더인 코케 선수를 필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중원 조합을 꾸리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 바리오스가 빠지게 된다면 코케 선수를 필두로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 기동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수 있고 기동력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아틀레티코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오스 선수가 이탈이 된 것은 앞서 말한 세비야의 강력한 역습이 통할 가능성 상당히 올라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독식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세비야의 강력한 역습 공격력 그리고 그 강력한 역습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핵심 미드필더 바리오스가 결장이 된다면 이 세비야의 역습 공격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독식픽으로 승패를 추천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동시에 되는 이유는 이 세비야는 역습 한방이 강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아틀레티코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확실히 세트피스에서도 세비야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 5골, 전체 2등을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고 반면에 세비야 세트피스 득점 1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원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아틀레티코가 1실점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세비야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많지는 않지만 기대 실점이 3.01로 은근히 높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세트피스라는 무기 한 방이 더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근석에 유리할 수 있지만 아틀레티코의 핵심 미드필더 바리오스의 부상 결장 여파 그리고 세비야의 강력한 역습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런던 더비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72회차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그컵 뉴캐슬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이 됐고 이번 시즌 이상하게 홈에서 1승 1무이패 홈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첼시 상대로 홈에서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첼시 상대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썬덜랜드와의 경기 이변 통수를 친 바 있는데 당시 썬덜랜드와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경기력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 썬덜랜드처럼 수비 조직력이 끈끈한 팀을 상대로 첼시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역시 이번 시즌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썬덜랜드전에서 나왔던 답답한 경기력이 첼시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실점이 2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 썬덜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울버햄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4대3 승리를 거뒀지만 그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리암 델랍 선수가 퇴장 징계로 또다시 결장이 됩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격수 주앙 페드루가 A매치 포함해서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지난 썬덜랜드전에서 이 첼시가 고전했던 이유가 이 썬덜랜드 수비진의 압도적인 피지컬에 밀려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 리암 델랍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었는데 리그컵 경기에서 불필요하게 퇴장을 나가면서 이번 토트넘전에 또다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앙 페드루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피지컬이 좋은 리암 델랍이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반더벤 선수를 필두로 한 수비 피지컬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첼시가 이 공격 상황에서 토트넘 수비진의 이 피지컬에 밀리는 지난 썬더랜드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는 이 리암 델랍 선수의 퇴장 징계가 상당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퇴장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대회 9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 퇴장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도 퇴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또다시 퇴장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 토트넘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에 지우고 가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지금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플러스 4.29골 1.42골로 토트넘과 첼시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공격력은 첼시가 8골로 전체 2등, 토트넘이 5골로 전체 3등이기 때문에 첼시가 근소하게 세트피스 공격력이 앞서고 토트넘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수비력은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상당히 적은데 첼시는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4골,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6.1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웨스트햄보다 오히려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높은 것이 바로 첼시이기 때문에 최근에 토트넘의 반더벤 선수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첼시가 세트피스 득점이 많지만 세트피스 수비력은 첼시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충분히 세트피스 득점의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실점 보시면 첼시가 역습 2실점으로 두 번째로 많고 토트넘은 1실점이기 때문에 0실점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외에도 역습 수비력 역시 토트넘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공격력은 토트넘이 1골, 첼시가 0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토트넘이 역습 공격력이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5대5의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홈빨을 받지 못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지금 홈 성적이 1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1무 무패보다 훨씬 홈빨을 받지 못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2승 1무 1패 홈에서의 6골보다 원정에서의 11골 원정에서 득점까지 올라가는 첼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토트넘 상대로 강했던 천정 면모까지 고려했을 때 양팀 모두 상당히 해볼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도저히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6번 경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주중에 하브리그 팀과의 컵대회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최근에 모든 대회 3승 1무 1패로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빌바오 상대로는 최근에 1승 1무 3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A매치 포함 4경기 4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시에다드 역시 이번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야르사발 선수가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바오 역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 경기를 주도했지만 또다시 무득점에 그치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홈에서는 강하지만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도 1승 1무 2패, 특히나 원정에서는 4경기 2골, 원정에서는 골 결정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빌바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10실점으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빌바오가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측면에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선수의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에게 굉장히 의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이 니코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빌바오가 그래도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소시에다드와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 양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똑같습니다. 빌바오 51.5, 소시에다드 51.7.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5대5의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팀이 비슷한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골 결정력 난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시에다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5.52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고, 빌바오 역시 마이너스 4.67골로 세 번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3골, 라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0골로 유일하게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이 없어서 역습 실점이 많은 소시에다드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시에다드와 동일하게 역습 실점이 3골로 많았던 헤타페 상대로도 빌바오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입장으로서는 역습으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시면 소시에다드가 0골, 빌바오가 2골,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떨어지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빌바오가 1골, 소시에다드가 2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양팀의 골 결정력 난조 약점이 나오면서 동시에 빌바오의 짠물 수비가 발동이 된다면 저득점 0대0 혹은 1대1의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 2번이 이열된 축구 승무패 7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